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경마 용수의 박 소장입니다. 자, 토요 경마에 이어서 일요 경마 방송도 조재현 기자가 공석입니다. 박 소장과 함께 15개 경주 차근차근하게 브리핑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제 승부 경주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분할 경주들이 오전장에 좀 많이 몰려 있어서 7마리 경주, 8마리 경주들이 조금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경주일수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빨간색 배당 몇 개가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무조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일반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또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대가리 놓은 마필이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좀 타격이 커지기 마련인데 그럴 만한 소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분할 경주 중에서 몇 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보죠. 국산 6등급의 안말 경주입니다. 1200m고요. 선행 후보가 이제 4번마 마하 포르테. 전 경주 경합을 했었던 마필인데 편안한 선행이면은 버티기는 가능합니다. 버티는 마필. 선행 받으면 뭐 엄청 뛰고 이런 게 아니라 선행력을 살려서 혼자 뛰다가 힘 닿는 데까지 뛰어보다가 거리를 무뎌지면서 버텨서 들어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 4번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서 죽일 수 있는 마필이 6번만 아름다운 여왕이죠. 아름다운 여왕이 지난번 인기 1위 단승식 1.4배를 형성하고 깨졌습니다. 단승식 1.4배인데 3등 왔어요. 왜 못 왔느냐? 이번에 또 못 오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제대로 좀 짚어놓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왕은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순간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스피드 자체가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앞으로 말이 이제 성장하면서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변할지는 또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입니다만은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꾸준한 걸음으로 한 바퀴를 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처럼 레이디 알파 강력한 선행마가 휘 나가서 그냥 한 바퀴 휘저어버리면 그거 쫓아가다가 분리 다 보는 겁니다. 6월 19일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5월 29일 날도 휘슬제이 요런 마필들이 앞에 나가서 잘 뛰어버리면 얘는 그냥 잘 타도 2등입니다. 지난번도 2등 왔는데 막판에 이제 조금 차이로 진 거죠. 거의 뭐 2차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마필일수록 짧은 거리에 스피드를 집중시켜야 되는 것보다는 조금 널널하게 뛸 수 있는 긴 거리가 낫습니다. 조금 약한 편성의 1400, 1300 이런 게 나아요.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1200m인데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4번만 마하포르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댕받고 허벌나게 뛰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6번 아름다운 여왕의 그 사정거리 안에서 뛰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혼자 오바질만 하지 않으면 어차피 4번은 끝걸음이 죽게 돼 있으니까 6번만 아름다운 여왕으로서는 자기 페이스만 잘 지켜간다면 선입권에서 아주 편안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승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3착을 왔더라도 이번 경주는 좀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 6번만 아름다운 여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일단 그 2번마 가락여왕, 3번마 데스퍼라도, 또 8번마 마하 엑셀런트 모두 다 이렇게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6번이 더더욱 유리합니다. 6번을 넣고 출발해야 되는 첫 경주가 되겠고 후차권에서 때리고 받치는 그런 공략으로 첫 경주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1경주 설명이 조금 길어졌나요?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번 2경주는 2번만 만강 또 8번만 매직 블레이드 이 두 마리의 순발력이 관건입니다. 둘 다 이제 재검 또 신검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2번만 만강은 재검 또 매직 블레이드는 주행 검사를 받고 처음 출전한 데뷔전 치르는 신인 마필인데 둘 다 스타트가 괜찮고 순발력도 있고 또 기본적인 힘도 갖춘 마필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번, 8번 모두 선두권에서 레이스만 잘 풀어간다면은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6번만 솔라시도도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이런 마필은 주행심사 때보다 무조건 타임을 더 끌어낼 수 있다. 더 땡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의 초반, 중반 자리 잡기가 가장 관건인 그런 경주예요. 2번마 광속거탑 같은 경우는
일단 늦추입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 직전 경주 2착이 너무 아쉬웠죠. 조금만 서둘렀어도 라운베라를 때려잡고 2착을 올 수가 있었는데 김도윤이가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본다면 대충 탔고 또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조금 취입 타이밍이 늦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는데 요번에도 뒤에서 놀다가 늦추입하면 이건 뭐 돌 맞죠. 그래서 선두권 자체가 아주 뚜렷한 강자다라고 한다면은 좀 3번을 놓고 가기가 그런데 이번만 만강도 어쨌든 다시 돌아온 마필이고 쉬었다 돌아온 마필이고 8번은 생 망아지고 6번은 초장부터 앞장을 뛰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3번마 광속거탑이 취입이 늦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어지간하면 3번마 광속거탑을 놓고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래 입상은 가장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늦취입해도 2등은 하고 또 늦취입하지 않으면 1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8번이나 2번 같은 마필이 많이 좋아진 걸음을 앞에서 보여버리면은 이빠이 가고도 2착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2착할 가능성은 3번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뭐 쌍승식을 사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신 마필이 따로 있지 않다면 이경주는 3번을 놓고 광속거탑을 놓고 복승식으로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박소정의 첫 번째 승부 경주네요. 자, 인기 마필 중에 하나 꺾을 놈도 있고 또 뭐 충분히 왁구가 잘 짜여지는 그런 경주예요. 2번마 탱크 파워 같은 경우는 하자를 걸 생각이 없습니다. 직전 경주가 이제 오랜만에 나온 그 휴양 후 첫 복귀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이상 없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구석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선전이었고 굳이 하자를 걸자면 그때 당시에 그 선입권 마필이 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 붙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뛰었다 이건데 이번 경주도 무슨 뭐 선임마가 많아가지고 요번에는 일찍 붙기가 어렵다 이런 조건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마 탱크 파워는 당연히 세게 보셔야 됩니다. 후차권만 압축 잘하시면은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경주고 원툴로 꽂아준다면은 항구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방으로 몰아 때리고 딱 하나만 본전 방어에 맞춰서 때리고 본전 마치고 딱 두 방으로 오전장 승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도 현장 배당이 참 궁금해지는 그런 경주인데 4번 설화벌 공주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전경주 한 16주 정도 만에 나왔었죠. 잘 뛰었습니다. 막판에 뭐 피코이지스까지 잡아먹을 기세로 위협을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 뭐 다음번엔 대가리 오겠다 싶을 만큼 김남성이라도 다음엔 믿고 사야 되겠다. 미리 힌트가 보여줬던 마필이 4번마 설화벌 공주입니다. 5번마 애쉬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지난번 그 설화벌 공주처럼 이번에는 애쉬가 이제 또 16주라는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직전 경주 그러니까 4월달 경주는 처음으로 얘가 흙을 맞았어요. 처음으로 흙을 맞고 말이 이제 주행이 불량해졌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대 마필도 애지간히 빨랐죠. 클린 공주에다가 무슨 베리베리고 그린날의 지봉스타 그 당시에 이제 좀 빠르다 싶은 울트라부터 시작해서 한 4-5마리가 빠른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쪽에서 갇혀버리면은 흙 맞고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예견이 됐었던 그런 부진인데 이번 경주는 5번마 애쉬가 아예 선행을 까고 나갔을 경우에는 또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외곽 쪽은 이제 7번 쿨런, 8번 메를리뉴스, 뭐 그라지오, 모닝퀸 이런 것들도 계속 가속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 목숨 걸고 밀고 나간다면은 다시 말해서 선행에 올인을 해버린다면 5번마 애쉬가 선행 뜰 수 있습니다. 선행 뜨면 이 1000m는 그냥 놀아요. 그래서 5번마 애쉬의 현장 상태도 휴양을 갔다 온 입장이다 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라지오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번만 모닝퀸은 제가 막권에는 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막권을 안 삽니다. 당연히 제 팬들한테도 10번은 추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가속으로 선행을 받은 셈인데
체력적으로 이렇게 튼튼하다라는 느낌이 역시 없는 단거리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일수록 전개가 중요한데 말씀드렸죠. 5번마 애쉬가 붙들고 나오거나 7번, 8번이 아예 승부의지가 없거나 이렇게 된다면 외곽에서 이쿠야스가 선행받고 한 번 더 꽂힐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뭐 승리 아이콘도 스타트 빠르죠. 한 서너 마리가 훅 나와버리면은 외곽 돌다가 물 먹으러 간다 그러죠. 그런 표현은 바깥으로 사라져 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 페이스를 쫓아서는 직선줄에서 다시 기아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마필입니다. 10번만 모닝퀸 데뷔전 우승을 찍어줬지만 한계성도 바로 드러낸 그런 한 판이었기 때문에 10번만 모닝퀸은 공개적으로 VIP 방송 통해서 삭제하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꺾고 4번 서라벌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때리고 받치는 공략이면 배팅 가치가 괜찮았을 때 현장에서 배팅 강도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단출한 7마리 편성입니다. 1번 쾌한질주 전경주 편성 셌죠. 질만한 놈들한테 졌기 때문에 뭐 직전 경주를 하자 걸면 안 되겠고 5번마 플라멘코 3조 마방의 2번마 자유대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역시 기대감 1순위는 5번마 플라멘코가 되겠습니다. 6번마 부경대로 거세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네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편성이나 또 지난번에는 제가 특히 이건 조교가 너무 세다. 무슨 인터벌 조교도 아니면서 이렇게 무식한 조교를 해내나. 게다가 이제 상대 마필들도 결코 만만한 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조교가 오바될 느낌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국 인기리에 팔렸지만 깨졌습니다. 조교를 너무 무식하게 했어요. 딱 들어맞게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잘 조절했습니다. 강약 조절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왜 지난번 그렇게 무식한 조교를 했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조교가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6번마 부경대로 조교 점수로는 뭐 나머지 것들보다 무조건 단연 으뜸입니다. 조교로는 6번마 부경대로 기본 걸음도 있고 조교도 정상화됐다면 애지간하면 6번을 놓고 때려야 되겠죠. 1번마 쾌한질주 5번 플라멘코 두 마리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7경주하고 두 개로 쪼개진 분할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들 부담 중량이 무난해요. 그래서 부진의 이유를 뭐 부담 중량에서 찾기는 어려운 경주 끝나고 그런 경주입니다. 1번 로열 플라잉도 선입권 자리만 잘 따지면 그리고 그거를 4코너까지만 유지하면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도 뭐 영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2번 퀸즈 명우는 체중 잘 보셔야 됩니다. 빠지면 좋을 게 없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징 브라보도 체중이 빠져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점핑 도전하는 입장인데 조교 패턴을 봐서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계속 마체중을 지금 올리려고 노력하는 마필이에요.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근데 체중을 지금 최근에 잘 불리면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죠. 급격하게 빠지면은 의심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유지하고 있거나 조금 더 올라가서 나온다면은 그렇다고 뭐 택도 없이 무슨 10kg 이상 확 늘어나오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한 5kg 내외에서 불거나 아니면은 직전 상태를 유지해 나온다면은 능력대로 볼 수 있는 마필 4번 라이징 브라보입니다. 조건 좋습니다. 8번 일규천이 주행심사 참 잘 받아냈는데 물고 가는 맛도 괜찮고 밥벌이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2살짜리 안마를 바로 맞건 사기에는 확실히 4번이 빠르고 2번도 조건이 괜찮고 하다못해 6번 카우보이 캡틴도 이번에는 직전 이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8번 일유천의 싹수와 잠재력이 계속 눈길을 좀 끌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걸로 주력하는 배팅은 별로 썩 좋지 않아요. 만에 하나 이번 경주 이제 8번이 꽂는다 하더라도 꽂아진다 하더라도 그런 배팅으로 한 구라씩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망하지만 나오면 그냥 환장하는 그런 경마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행심사 좋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8번은 기억은 하시되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저배당으로 막 돌리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잘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배팅의 초식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8번으로
주력하고 싶은 생각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7경주 갑니다. 혼합 4등급에 1200m입니다. 방금 그 6경주하고 분할된 경주입니다. 6경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되고 안 되고의 왁구가 좀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1번마 퀸 파슬리 52kg 아주 부담 중량이 좋고 5번마 장군봉 이번 경주는 세게 봐야죠. 세게 봐야 됩니다. 애지가 남은 선행 나가겠고 재수가 없어도 선입은 붙어서 뛰겠네요. 직전 경주 인디언스타를 잘 쫓아갔는데 조금 오버페이스가 됐습니다. 쫓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BK킹이 워낙 또 날라오기도 했고 BK킹처럼 날아오는 마필만 아니었으면은 이 착은 지켰는데 하필이면 BK킹은 또 나르고 얘는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고 하다 보니까 묘하게 겹쳐서 잡힌 거예요. 이번 경주는 날아올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도 버티기 이착은 가능하고 선행 가면은 그대로 꽂을 가능성도 높아서 저는 5번마 장군봉을 인정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을 축으로 후착을 찾는 후착을 더 좁혀서 배팅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에 1400m입니다. 이 8경주도 우리란다. 자막에 박 소장의 이제 관심 경주 중에 하나로 승부처로 나갈래나요? 안 나겠구나. 자, 8경주도 배당 괜찮으면 좀 저는 막권 한번 사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 영신파워는 제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도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왜냐? 크게 한고라를 제가 했었던 3월 달에 SMS는 제가 중배팅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주력 막권으로 고배당을 적중시켜 드렸던 날이고 그때 이희천 기수가 이걸로 선행을 쏴서 또 역시 고배당을 터뜨렸어요. 워낙 영신파워가 보여준 걸음 자체가 없어서 선행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신파워의 선행을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당했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 지금 최근에 뭐 선행마가 없어 보이죠. 영신파워는 선행 가서 꽂았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2번도 초반 걸음 밀어도 크게 나오기가 좀 힘든 마필이고 4번, 5번, 7번 다 그냥 뭐 느림보 거북이 드립니다. 진짜 편성으로 봐서는 요럴 때 2번 금포디바나 6번마 호룡지왕이 주워 먹어야 되는데 3번마 금포디바 같은 경우는 제가 감량을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감량 타이밍이다 했는데 한 번 더 임성실 기수로 태웠네요. 그래서 3번마 금포디바 뭐 편성 속에서는 일단은 인기 마필이 돼도 할 말이 없죠. 6번마 호룡제왕도 계속 출전 주기를 못 잡고 방황을 하면서 조규만 하고 안 나오고 조규하고 안 나오고 지난 5월 달부터 그랬어요. 그러다가 무슨 57 부담 중량을 나는 경주를 골라 나오고 6월 달에는 가도 안 되는 경주에 나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요런 분할 경주에 나와서 인기 마필이 되겠는데 일단 사전 인기도가 없습니다만은 3번, 6번이 일단 기본 인기 막권이겠죠. 3, 6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요런 경주일수록 독땡 나가는 마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영신 파워다. 다 까드렸습니다. 8경주. 배팅 가치만 현장에서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에 1400m 경주입니다. 8마리 편성이고요. 이번 9경주는 지봉스타죠. 5번마 지봉스타. 지봉스타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뭐 좋은 걸음은 아닌 것 같아요. 지봉 시리즈가 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거리에서는 꽤 두각을 나타냈지만은 장거리까지 보장을 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봉 시리즈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도 지봉스타가 이번 경주에서는 또 뺄 수 없는 마필입니다. 전 경주 그 액면 강자가 없는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서 그대로 꽂았는데 이번 경주도 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자막이네요. 그래서 선행만 잡아 나간다면은 뭐 1kg 부담 중량 조금 늘어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행 받고 4코너까지 잘 온다면은 늘어난 거리 정도는 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5번마 지봉스타 축에 저배당이 여러 개 뜰 것으로 여겨지는데 1번도 최근에 좀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었던 마필이고 2번, 3번 외곽의 8번 월드퀵까지 이 차권 싸움이 아주 빡빡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테나 좀 더 바짝 세워놓고 이런 경주일수록 또 허망하게 붙들고 나오는 놈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가고 안 가고가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될 그런 구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내용 한 번 더 확인하고 5번 지봉스타는 일단 중심으로 세워놓고 후착 압축해서 들어가는 배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봉스타 편성 때문에 또 봐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안말경주입니다. 3번 터치스타가 센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자존심 다 버리고 1200m 그것도 안말경주에 기어 나왔습니다. 무조건 가야죠. 구경주 때 그 출전한 지봉스타하고 아주 빡세게 병합을 하면서 밀고 때리고 순간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근성 강화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3번만 터치스타가 선두권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5번 댄싱 캣이 단독 선행만 나가서 혼자 4코너까지 편안하게 온다면은 그대로 꽂힐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5번 댄싱 캣이 워낙 그 지구력 자체에 좀 최근에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주어진 판때기는 정말 좋아요. 5번이 아주 아싸라게만 선두를 치고 나가면은 건드릴 놈이 없는데 어쨌든 3번, 5번 맞고는 받치기가 됐든 반주력이 됐든 배당 좋으면 노림수 주력이 됐든 가져가야 될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 댕 받고 3번 따라가는 그림, 5번 댕 받고 3번 따라가는 그림. 요거 기본 맞건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4번만 3다 공주라든가 6번만 미스블루도 내측 사행기가 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코스 펜스를 따라서 인코스 전개를 통해서 이제 이빠이 조졌는데 기대는 맛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좀 고쳐주려고 안쪽에다 말을 두고 이제 병합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마필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눈에 확 띌 정도로 뒤집어진 정도의 마필은 또 보이질 않아서 기본 전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본 전력으로 본다면 5번이 댕받고 3번이 따라가는 그림. 요거 3번, 5번 맞건 가져가야 되겠네요.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안 보고 있는데. 이번 11경주는 2번마 보헤미안이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2등만 지금 2번 갖다 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괜찮습니다. 52kg이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결과를 내지 싶어요. 그래서 이번 11경주에 기승하는 박재희 기수는 반드시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꼬마라면 좀 안 되겠다. 수습 기수 치고는 일요일날 기승 기회가 꽤 많습니다. 1경주부터 요 전경주까지 박재희 기수의 말머리 직선 핸드라이드 이런 것들 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꽤 다부지게 탄다 생각이 되면은 2번마 보헤미안을 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마 삼방 트레일. 이건 인기 마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경주까지 뛰었던 상대들이 워낙 빠르고 또 센 애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8일 자막인데 이것도 내용은 좋습니다. 집에서는 상당히 그 자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초염에 대한 여파는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산마 2마리, 2번, 5번 2마리의 내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합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12경주가 박 소장의 후반부 승부경주입니다. 12마리 차 있는데 축도 있고 후착도 압축이 되고 구멍수 늘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마필들은 현장에서 때려 죽여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재고의 여지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세워놓은 초기 각대로 현장에서 배당만 괜찮고 특별히 절고 나오거나 윤승시에 그런 정도의 모습만 아니라면은 자신 있게 박 소장이 보고 있는 시각 그대로 한번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 잡고 두 방 안에서 끝냅니다. 완짱으로 때리고 그러나 하나는 받치기가 아니라 반주로까지도 조금 욕심을 내고 싶은 그런 구멍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근데 받치기가
더 배당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감하면서 때릴 수 있는 한방 막권에다가 들어왔을 때 주력 못지않게 한구라가 될 수 있는 배당 막권 한 가지 추가하면서 두 방으로 12경주 힘있게 때려드리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1번 라스트 티켓. 최근까지의 행보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편성만 약하면 된다. 이번 경주 편성이 되는 마필들 한 두세 마리 빼고는 약한 편입니다. 충분히 라스트 티켓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편성이에요. 2번마 최강이지 인기 마필이 될 공산이 높습니다. 최고 인기 마필이 점핑 도전을 해서 6월 달에 이착을 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포도시 왔죠. 감량 이점에다가 이제 강훈련 효과를 보면서 이착을 왔는데 그걸로 1800m 돌파해내더니 말이 시체말로 걸음이 찢어져서 전경주는 또 우승까지 미라클 라인까지 때려잡아 버립니다. 그 걸음을 확인하고도 최강이지를 부러지길 바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54.5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번 최강이지 인기대로 좀 인정이 되고요. 8번 BK톱이 장거리형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장거리가 무조건 어울릴 마필이에요. 그래서 1800m에 출전하는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 못지않게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첫 출전하는 마필들이 많고 또 이번만 최강이지 빼고는 오버마 중앙공주가 이제 1800m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정도인데 그렇게 대단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거리 적성으로 본다면 8번마 BK톱이 선전하는 그림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마 최강이지 놓고 후착을 좁혀 들어가는 공략인데 이용호 51.5의 라스트 티켓 이제 순발력도 겸비하고 있는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1번이냐 아니면은 8번마 BK톱의 장거리 대폭발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주력 막권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14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600m 경주입니다. 5번 글로벌 킹도 선행 나가면은 또 돼요. 1600m지만은 선행을 나가면 그렇게 글로벌 킹을 아주 우격다짐으로 갖다 비빌 만한 마필이 액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마 글로벌 킹도 재미가 있을 마필이고 10번마 로열 빅토르 같은 경우는 그 30번 뛰어서 2등 6번 대가리 2번 이렇게 왔는데 그 전적에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10번 정도는 안 뛴 셈 치는 그런 입장이에요. 20번 뛰어서 8번 돌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간 적도 많고 안 간 적도 많고 대충 탄 적도 많고 실수한 적도 많고 레이스가 꼬인 적도 많습니다. 그거 저거 다 합히면은 나머지 30번 중에서 10번은 안 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월 31일 같은 경우도 풋볼 신화와 그 메이저 우승이 들어왔을 때 조금만 서둘렀으면은 2등은 해볼 만했어요. 조금만 서둘렀으면 당최 그 감이 없는지 타이밍을 못 맞춘 건지 안 맞춘 건지 정말 그 우라통이 터질 만큼 그 배당마권을 한 방에 날려버린 북볼 신화의 로열 빅토리가 35배였습니다. 이거 주력으로 때렸죠. 박 소장이 35배를 야심차게 주력으로 때려놨는데 참 애매모호하게 타더군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로열 빅토르. 지난번 1400m는 이 마필 자체가 현재로서는 좀 불리해요. 짧은 거리일수록 로열 빅토르는 자신의 장점과 무기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1400 잘 뛰는 스피드 좋은 마필들하고 만나가지고 걔네들을 이길 방법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거리가 늘어날수록 상대 마필들은 지쳐도 야는 잘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넉넉하게 쫓아가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리가 좋습니다. 코너 4개짜리도 나쁘지 않고 자 어쨌든 1600을 거리 늘려나왔습니다. 거리가 늘어나서 조금 애매모호하거나 거리가 늘어난 데다가 부담 중량 늘어나서 걱정스러운 마필들은 있지만 로열 빅토르는 부담 중량도 51 맨날 타던 조창욱이 안장 그대로 조교는 오히려 직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조금 좀 부지불식간의 그 10번 로열 빅토르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하는 그런 멘트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10번마 로열 빅토르를 무조건 주력으로 이번에 때릴 거예요.
지난번에 조교를 좀 제가 의심을 했었고 5월 31일 날 35배 못 먹은 거 이번에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10번마 로열 빅토르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1호 경마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으로 치러지는 1600m 경주입니다. 자, 편성이 딱 5번 챔플라인의 편성입니다. 내용은 6번마 챔피언 드림도 챔피언 같은 말이죠. 6번 챔피언 드림도 내용은 세게 나오는데 직전 경주 뛴 게 있다 보니까 세게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6번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5번마 챔플라인이 편성을 정말 잘 만났다 싶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제가 그 5월 24일 날 GC 트로피 때 이제 챔피언 라인 같은 마피를 소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2착을 왔을 때 무조건 A급 마필은 피해야 된다. 이젠 진짜 센 말들하고 만나면은 후달린다. 그런 설명을 확실히 곁들여서 드렸었어요. 편성이 셌기 때문에 GC 트로피는 안 되는 거였고 직전 경주도 트리플 라인이 정말 센 말이고 또 트리플 라인 아시죠? 트리플 라인. 그리고 오웬 스포츠니 댕받아서 그대로 허벌나게 잘 뛴 경주였습니다. 그 편성을 조창욱이가 못 맞춰서 슈팅 브라운 가지고 3착밖에 못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리플 라인도 없고 오웬 스포츠만 조심하면 되는 지난주 경주 때 지난주에 나왔을 때 슈팅 브라운이 나왔을 때 여기서 1등 못하면 입상 2등이 아니라 대가리 못 치면 정말 조창욱이가 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확실하게 또 대가리 쳤죠. 슈팅 브라운 가지고 지난주에 후착이 안 맞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세 마리를 만났기 때문에 챔플라인이 외곽 12번에서 고전을 했고 또 4착밖에 못 왔는데 이번에는 뭐 오웬 스포츠 같은 입장의 독땡마도 없고 또 트리플 라인처럼 허벌나게 센 말도 없고 슈팅 브라운처럼 선입권에서 자리 절대 안 내주고 끝까지 끈기 발휘할 마필이 조금 못한 마필 한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챔플라인이 여기서는 편성으로 다시 올 수 있는 찬스예요. 최근에 좀 깨졌다고 해서 5번을 뭐 약하게 올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시 5번을 세게 봐주셔야 될 타이밍이다. 14경주 15경주 어떻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2마리를 아주 강하게 제가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 2마리 모두 다 멋지게 입상을 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자,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8월 첫 주 일요 경마 부산 방송 VIP UCC 방송 박 소장 혼자 진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조지현 기자 옆에 앉혀놓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